물가에 선행하는 4월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작년 같은 달에 비해 2.4% 올라 두 달째 2%대를 기록하며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매출액 기준 상위 600대 국내 기업들은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140조 7,719억 원을 투자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내외 경영 환경이 아직 불투명하지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선행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스페인 정부가 그동안의 입장에서 선회해 자산 규모로 자국 3위이자 최대 저축은행인 방키아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별도의 충전 케이블 없이 스마트폰을 책상이나 자동차 콘솔에 올려놓기만 해도 충전이 되는 시대가 됩니다. 삼성전자는 통신업계들과 스마트기기 무선 충전 연합 단체를 세운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인데요. 시장이 그래도 좀 반등을 해줘서 다행히 주식 투자로 좀 번 돈으로 카네이션이라든가 작은 선물 해드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일단 시장이 오늘 올라올 수 있었던 원인, 전일 급락으로 인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개인의 매수세 그리고 장중 매수로 전환해준 기관의 매수까지 함께 붙었습니다. 게다가 간밤에 뉴욕도 그리스와 프랑스의 선거 결과를 보고 크게 놀라지 않는 그런 눈치였는데요. S&P 500과 나스닥은 오히려 추가 상승을 해주었었죠. 또한 스페인이 은행권에 공적 자금을 넣어서 부실 자산을 털이키로 함에 따라 금융주가 글로벌 증시에서도 간밤에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는데요. 우리 증시 역시도 오늘 은행주 중심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철강주까지 고개를 들고 있어 상승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만 반등폭이 다소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1960선. 외국인이 어제 사상 최대 규모 6개월 내 가장 많이 판대요. 오늘까지 팔고 있기 때문입니다. 1조 가까이 팔고 있는 외국인 왜일까요? 먼저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소식들부터 짚어봅니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오늘은 대신증권 최재식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오늘까지 파는 외국인 벌써 닷새째 팔고 있는데요. 팔자 행진의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파라다이스와 GKL 등 실적 좋은 카지노주, 향후 성장세도 함께 점검 받아보죠. 5인의 투자 전략, 오늘은 우리투자증권으로 가겠습니다. 멀리 양산 지점에 계시는 김민규 차장님께 급락한 섹터 가운데 관심 가져볼 종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성촌룸의 중지타파, 오늘도 역시 신창원 대표님 만나야 되겠죠? 지금은 매수보다 관망할 때가 맞는 것인지 전략 확인해보고 관심 업종으로 언급하셨던 자동차와 조선, 그리고 관심 종목이었었던 한국전력과 한전기술, 두산중공업도 AS가 필요하겠죠? 계속해서 알러브스탁 전진우 팀장님이 오늘 주간 5% 공략주로 준비하신 코인텍의 추천 사유와 가격 설명도 역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전략엔 포트폴리오 하나대투증권 오늘 유원희 대리님과 함께하겠는데요. 5월 옵션 만기가 바로 목요일로 코앞에 닥쳤습니다. 변동성이 다시 한번 확대될지 전망 들어보고 관심 종목 3종목 받아서 포트폴리오까지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제한적인 반등세가 코스닥까지도 나오는 장인데요. 현재 시장 흐름부터 전해 듣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 먼저 다녀올게요. 네, 시황센터의 강동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상승폭을 확대하지 못하면서 1960선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매수에 나섰지만 외국인이 어제 이어서 닷새째 매도세 나타나면서 지수 상승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자세한 지수 흐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어제 1950선까지 밀리면서 다시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했지만 현재는 1964선입니다. 오전장에서는 1969선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1970선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수급을 보시면 함께 이해가 가실 텐데요. 기관이 닷새째 사주고 있지만 어제만큼 매수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개인이 힘을 보태고 있지만 역시 역부족입니다. 외국인이 어제 4천억 원 넘게 매도를 했었죠. 오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천억 원 넘게 1,800억 원 정도 순매도 보여주고 있고 기관은 300억 원, 개인은 1,400원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조금 나은 모습입니다. 현재는 7.3포인트 상승하면서 494선까지 올라왔습니다. 500선이 무너진 코스닥은 열흘째 480선에서 490선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개인과 기관은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순매도 흐름 이어가던 기관은 3일 연속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 반면 개인은 오늘까지 3일간 순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430억 원 정도 순매도, 기관은 400억 원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은 24억 원 정도 순매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달러 환율 보시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원 70전 하락한 1135원 선인데요. 유럽발 정치 불안을 앞두고서 관망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날 프랑스에서 시장에 좀 비우호적인 좌파 대통령이 당선됐고 또 그리스에서 긴축 재정을 주도하는 보수 연립 정권이 총선에서 패배하자 좀 시장이 누그러졌는데요.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프랑스와 또 그리스가 선거 결과에도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인 것도 환율 시장이 다소 누그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는 1,135원 선입니다. 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0.07%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 140만 원 선이 무너지고서는 조정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포스코가 좋습니다. 2.9% 넘게 상승하고 있고 완성차 업체 살펴보시면 기아차가 1.1% 강한 모습, 이런 시장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차는 0.3% 조정받고 있고 오늘은 부품주가 조금 주춤하네요. 현대모비스 2.2%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7위부터 10위 살펴보시면 오랜만에 화학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LG화학 2% 넘게 상승하면서 30만 원이고 오늘도 금융주 섹터가 좋은데요. 신한지주, 삼성생명 각각 0.9%, 0.4%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어제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2% 넘게 빠지고 있고 KB금융은 3%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셀트리온이 5거래일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가 발목 잡았던 공매도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은 4.6%나 급등했습니다. 서울반도체도 좋은 모습이죠. 3%나 넘게 급등했는데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반등 시도하고 있고요. 포스코 ICT는 0.8% 강보합권에 CJENM은 4.1%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7위부터 10위 살펴보시면 SFA가 4.4%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 갤럭시 S3의 수혜를 받고 있는데요. 엿새 가까이 상승하면서 오늘은 거의 4%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1.05% 상승하고 있고 위메이드는 1.1% 시장 대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 시간 특징 업종 및 테마 살펴보시겠습니다. 철강주가 현재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세 들어오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중심으로 2%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현대하이스코는 1.2%, 세아베스텔은 1.2%, 유니온스틸도 1.0% 상승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가장 좋은 모습인데요. 2.9% 시장 대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금융주 역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기관들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KB금융이 2.8%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은 3% 넘게 급등하고 있고 기업은행도 2.3%, 나머지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은 각각 1.7%, 0.8% 시장 대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유화학주 살펴보시겠습니다. 정유화학주가 국제유가 급락 소식에 불구하고 하루 만에 반등 시도하고 있는데요. LG화학이 2% 넘게 급등하고 있고 주에서는 2.7%, SOE는 1.2%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호석유와 호남석유는 각각 2.9%, 2%대 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정치 테마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정치 테마주들이 잠잠한 흐름 모습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관련주들이 유독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광림과 대선파인텍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넥센텍과 세우글로벌은 각각 7%, 1.5%, 그래도 시장 대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정보 살펴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무선 충전 솔루션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캠트로닉스는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 대부분의 업종에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란텍, YG파워, 크로바 하이텍도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 넥슨 콘테크만 6.2% 그래도 급등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특징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가 지분 가치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자동차 관련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4.5% 급등하면서 16만 9,500원인데요. 여기에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또 삼성 디스플레이, SLCD 합병에 대한 수혜 기대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호나아이가 삼성그룹의 스마트 카드 관련 운영체제 관련 기술을 제공했다는 소식에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4% 넘게 급등하면서 15,6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신용정보회사 서울신용평가정보가 이달 재매각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4.98% 상승하면서 568원 선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의 강동석이었습니다. 저는 1시간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어제 2.7%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빠졌던 일본도 아주 미미하게만 반등을 주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반등이 제한적일까요? 여의도 쪽으로 가서 그 이유부터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의 최재식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전에 하락분 감안하면 오늘 1960선 일단 개파락의 절반도 못 올라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제한적이지 않나요? 외국인도 오늘까지 계속 파네요. 예, 오늘도 뭐 외국인들은 뭐
현재 1,800억 원 이상의 매도세를 강화시키고 있는데요. 전적으로 뭐 어저께 오늘 새벽 마감한 이제 유럽 증시라든지 미국 증시가 그나마 좀 안정은 보였지만 좀 추세적인 안정 가능성을 낮게 보는 모양 같습니다. 여전히 미국과 유로존 불확실성을 이제 내다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마감까지 본다면 제가 재산적인 뭐 상승 정도의 흐름 정도로 마감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시장의 종목 흐름을 좀 봤을 때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일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냈던 파라다이스에 이어서 오늘 GKL까지 호실적을 내는 카지노 종목들 흐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카지노 관련주들은 아무래도 이들 관련주는 외국인들 대상으로 이제 하는 영업을 하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글로벌 저성장 국면에서의 불확실성에서 그 카지노 관련주는 비껴간 업종이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는 1분기 영업이익이 20% 이상 증가를 했고, GKL은 1분기 영업이 작년 분기 대비 40%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뭐 여기에는 중국과 일본 관광객의 유입 영향이 이제 컸는데요. 향후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본다면 분기로 갈수록 그 카지노 외국인 입장 중심의 카지노 관련주들은 어느 모멘텀이 계속 유효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외국인들이 추세적 상승에 적극적으로 베팅을 안 하는 것 같다라고 하셨고, 실적 중심의 종목을 골라야 된다는 생각도 들지만, 이제 15일이면 1분기 실적 발표도 완전히 끝이 나지 않습니까? 실적만 보고 종목을 고르기에는 조금 뭔가 찝찝한데, 아직 적극적으로 매수할 만한 시장은 아니라고 보시는지, 그렇다면 그냥 관망하는 게 나을런지 마감 전략 세워주십시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 호전주 대응이 이제 그 관점이고요. 지금 OLED 관련주든 여러 가지 이제 개별주 등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워낙 4월 달에 크게 빠진 측면도 있어서, 일정 부분 순환매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글로벌한 이런 시장의 불확실성, 그리고 금융 관련 불확실성이 있어서, 그 트레이딩 차원에서는 추세적 매매하기는 약간 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약간 이제 보수적 좀 중립 이하의 관점을 계속 유지하는 게 낫다 생각하고 있고요. 다행히 오늘 밤에는 미국과 유럽에서 특별한 일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흐름 좋았던 개별주 그리고 실적 호전주 중심의 단기 흐름 정도 대응을 하시고, 또 그 계속적인 시장이 상승 추세 배팅보다는 여전히 제한적인 흐름 정도, 아니면 좀 상황에 따라서는 좀 더 하락할 여지가 있다는 걸 고려한 대응이 더 유효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언제까지 시장이 이렇게 좀 지지부진할까요? 지금 모멘텀도 없고 계속 또 비슷한 전략을 얘기해 주시잖아요. 트레이딩 혹은 약간의 현금. 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 큰 줄기 자체는 아직 변한 건 없는데요. 네. 5월부터는 아무래도 미국 쪽의 모멘텀이 약간 이제 이전보다는 둔화되는 양상에 있고요. 그리고 유럽 쪽에서는 좀 대책을 있지만 당장 나올 만한 부분에서는 좀 6월 정도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기준율 부분도 쉽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제한적인 박스권 내에서의 이제 등락 과정이 있는데 그 찰나 중에서도 또 때로는 이제 그 유로존 불확실성, 그다음에 이제 일부적인 미국의 경제지표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어느 정도의 현금 유동성과 함께 그래서 좀 추세 다음 분기에 를 본다는 관점에서 좀 시적 호전주를 계속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월까지는 조금 시장이 추세적으로 위쪽 보이기는 버거울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대신증권 최재식 팀장님 전략 확인해 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5분의 의견 봤는데요. 급락한 업종이나 종목은 좀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1950포인트대에서는 분할 매수해도 좋다는 의견 주신 우리투자증권 양산지점 김민규 차장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김민규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느덧 1950포인트대까지 지금 밀려왔습니다. 오늘 반등한 것이 1960포인트대. 어제 보니까 변곡점에서는 매수를 조금 자제하고 그냥 지켜보자 하시더니 오늘은 또 분할 매수하자라고 하셔서 좀 헷갈립니다. 전략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주세요. 예, 일단 지수에 있어서 좀 저는 약간 밑으로 내려보는 입장이었는데요. 지금 유럽에 대한 정치적 리스크 관련해서 프랑스와 대선 그리고 그리스의 총선이 일단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리스크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된 상황에서 유럽의 지수를 보시면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물론 정책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는 힘들겠지만 큰 틀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정치적으로 리스크는 이제 끝이 난 상황에서 왈가왈부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상승 흐름 쪽으로 가지 않겠나 싶어서 저는 1950포인트에서는 일단 분할 매수하는 쪽으로 하고 급락한 업종, 즉 화학 업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주식 매입은 위험하다고 좀 생각하는 쪽으로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당시 1980, 90포인트대에서는 지수가 만약에 급락할 경우에는 코덱스 레버리지를 분할 매수하자라고 하셨던 것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 개인 투자가들이 일단 지수가 빠졌을 때 어떤 종목을 선택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그럼요.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지수 형태이기 때문에 적립식으로 조금씩 매입을 한다면 지금 추세에서는 충분히 밑에서 잡는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립식으로 조금씩 잡는 게 좋다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많이 어려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정치적인 리스크가 이미 좀 지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잡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더 많이 잡아도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군요. 앞서서 급락했던 업종이라든가 종목 매입하는 것은 여전히 조금 아직은 아니다라는 관점이다라고 하시면서 화학주 언급하셨는데 이유 궁금하고요. 화학주뿐만 아니라 이 중국 관련된 낙폭과대 종목은 전반적으로 다 매매하기에는 조금은 아직은 이른 장인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학주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계속 관심 업종에서 비중을 조금씩 줄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예. 지금 화학주 대표 업종 보시면 아시겠지만 LG화학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 하나케미칼, 금호석유, 대환유화까지 넓게 잡을 수 할 수 있는데 지금 화학 업종들의 지금 수익 실현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기관들 지금 외국인들의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시더라도 가격이 내려갈 때 오히려 더 세차게 매도를 좀 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좀 빠질 때 더 많이 들어가겠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동안에 2010년도부터 2009년도부터 랠리를 해서 올라갔던 폭을 생각한다면 지금이 가격이 많이 빠졌더라 하더라도 그때 당시의 가격과 비교해서는 그렇게 많이 빠진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점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화학업종은 역시 중국 쪽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중국이 이렇게 공상은행 같은 경우에는 또 지급 준비와 관련해서 얘기가 또 나왔기 때문에 지금 화학업종이라든지 건설업종에 있어서는 주식 매입하는 데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니, 낙폭과대는 특별히 화학주 같은 것들은 아직은 위험하다, 바닥을 더 찾아야 된다라고 하시지만 그렇다고 또 주도주 사려고 하니까 이것도 꼭지에 사게 되는 거 아닌지 고민이 한편 또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관심 업종으로 화학주 비중을 줄이고 있다고 하셨는데 기타 업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관심도를 갖고 계신지요? 예, 자동차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타이어 업종에 대해서도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유럽에 대한 정치적 리스크가 이제 지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주도 좀 추가적으로 한 10% 정도를 매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돈을 벌고 있는 업종 중에서 IT 관련해서는 스마트폰 관련 업종들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매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좀 솔직히 꼭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삼성전자와 그와 파생되어 있는 비메모리 업종에 있는 기업들은 여전히 올라갈 공간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업종만 잘 고르시고 종목을 잘 선택을 하신다면 차라리 IT 업종이 화학주라든지 다른 업종들이 빠진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소지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승 여력 측면에서 이제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이른바 삼성전자 낙수 효과가 오늘 스마트폰 특별히 무선 충전기 관련해서 관련주에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아주 강하게 다들 상한가에 아주 끝까지 말아올리는 그런 모습인데 관련 종목들 지금 매매해도 추격 매수가 안 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권사에서 지금 리포트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뭐 캠트로닉스, RNF, 뭐 이렌텍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뭐 강한 상태입니다. 무선 충전주도 마찬가지고 삼성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비메모리 쪽에 관련된 업체들, 원익 IPS 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유진테크와 같은 장비 업체들도 상당히 강한데요.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차트상으로 일봉으로 보시면 상당히 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고점이 아닌가, 이거 너무 좀 많이 오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쪽에 투자를 한다든지 또 전기전자 쪽에서 이익이 나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투자 쪽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제가 생각할 때 120만 원 밑으로 내려오지만 않는다면 삼성전자는 150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경가지에 있는 종목들을 잘 선택해서 같이 함께 가신다면 삼성전자를 굳이 갖지 않으시더라도 그 종목으로 인해서 수익 실현하는 게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뭐 원익 IPS, 이렌텍 외에도 오늘 뭐 RF텍, 와이즈 파워, 캠트로닉스, 크로바이텍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어떤 종목을 주목하고 계신지 오늘 사도 되는지요? 예, 저는 일단 그 원익 IPS를 가장 주목하고 있는데요. 지금 캠트로닉스, RNF, 이렌텍 지금 상한가 뭐 부분 근처에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무선 충전 상용화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삼성이 보시면 지금 그 포크스바겐하고 자동차 쪽에 그 들어갈 수 있는 응용될 수 있는 부품에 대해서 서로 간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오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뭐 휴대폰 관련해서도 물론 어깨 선두로서 많이 치고 나오고 있지만 자동차와 또 연계돼서 나가는 쪽도 충분히 많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선 충전 상용화가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지금 뭐 이야기가 설왕설래는 많지만 삼성전자가 먼저 이걸 터치를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쯤 이거는 또 테마주로 형성하면서 또 갈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7,000원 하던 게 8,600원까지 올라온 원익 IPS. 오늘 장 끝나기 이전에 매수에 가담할까요? 예, 충분히 가능한 생각합니다, 저는. 예, 단기 목표가 좀 불러주십시오. 끝으로 원익 IPS 10,000원 다시 볼 수 있을지. 지금 그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요, 갑자기 증권사 리포트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각 방송국에서 지금 추천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차트상의 흐름을 보신다면 좀 저점을 2번 형성한 다음에 다시 고점으로 올리면서 지금 기간에서 어저께 그저께 상당 부분 많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충분히 봐야 되는 게 투신권에 상당 부분 대량 매입을 했다는 점이 저는 이 주식이 어느 정도 좀 오늘 이야기가 좀 맞추고 손발이 맞춰 있는 상태에서 추세를 먼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000원대 매물만 뚫는다면 10,000원 정도 가격은 뭐 무난하게 저는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기관 특별히 투신권이 급하게 사들이는 원익 IPS와 같은 삼성전자 밴더들 특별히 주목하자는 의견 한번 들어봤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양산지점 김민규 차장님 전략이었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송촌놈 증시타파의 김보람입니다. 신청한 대표 전화 연결해서 오늘장 분석해보고 관심 종목까지 챙겨보겠습니다. 대표님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청송촌놈 신청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지수 어제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1960까지는 회복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들은 또 저점 매수에 가담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증시타파 대응 전략 한번 살펴보니까 관망하자 현금 보유 전략을 주셨더라고요. 전략 AS와 함께 앞으로의 전망도 들어보겠습니다. 예, 어제 제가 어제 종가에 이제 저점 매수를 하자고 제가 여러분에게 시청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요. 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 이제 자동차 이제 전자를 빼고
금융주 쪽으로 해가지고 매수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가가 일단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장 자체 질은 이제 좋습니다. 지금 상승 종목 500개에 하락 종목 300개인데요. 예, 전체적으로 봐서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한테 이제 그 1번 증시 한번 보자라고 했거든요. 예, 1번 증시가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1번 증시가 지금 현재 0.6까지 지금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두 번째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을 취하면은 콜을 하면은 주가는 반등할 것이다. 근데 역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주가가 반등하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장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이제 어제 워낙 큰 갭이 있어가지고 주가 갭을 메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가의 상승 자체가 크냐 적었냐 그건 중요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장 자체는 일단 한번 어제 저점에 샀는 거는 오늘 한번 치고 빠지는 그런 장세를 보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장 자체는 일단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스프레드 의원이 검은 구름이고요. 변곡점은 아직까지 조금 더 있어야 된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스프레드2가 상승하기 때문에 스프레드2에 맞춰서 주가가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거기 맞추셔야 되는데 오늘은 현금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 금융주가 오늘 좋고요. 특히 포스코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을 그 다음에 부품이 여러분 오늘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 한번 나중에 또 볼 것 같고요. 지금 장 자체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장 자체가 굉장히 지금 조금 어제 워낙 많이 떨어져 가지고 오늘 한 10포인트 3분의 1 뜨니까 주가가 반등할 걸로 지금 뭐 계속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은 절대 제가 볼 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장 자체는 저는 기준선 전환선인 뭐 1700한 75천 후에까지는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미증시가 동반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 자체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후행 스팬이 구름 안에 들어가면 일단 쉬어가는 자리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는데요. 일단은 조금 쉬어가는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다 여러분 보다시피 장이 지금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뭐 많은 분들이 지금 뭐를 사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살 만한 게 없어요. 또 사더라도 여러분 사기에 불편한 그런 모양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장은 오늘 만약에 뭐 현금화가 안 됐다면 내일 또 현금화 기본적으로 현금화 30%는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내일 모레부터 기준선이 떨어집니다. 기준선 떨어질 때 주가 반등 내역을 꼭 한번 보시고요. 전체적으로는 조금 현금화하면서 쉬어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두셨던 관심 종목들이 한국전력, 한전기술, 두산중공업이었고요. 관심 유지하자고 오늘 아침에 말씀해 주셨고 또 오늘 아침에는 자동차, 조선주 저점 매수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뭐 자동차 관련 주식들이 이제 저점인데 기아자동차가 굉장히 강세인데 제가 이제 저점 매수 단기적으로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뭐 괜찮을 거예요. 현대차는 밀렸지만 나머지 두 종목 현대차 모비스인데 제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제 조선주 이제 건설주인데 제가 볼 땐 그래요. 지금 부품 관련 핵심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삼성 SDI, 테크맨, 제일모직, 삼성전기 이렇게 이제 삼성 NG까지 부품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뜨고 있는데 부품 관련 종목들이 이제 워낙 낙폭이 과대합니다. 과대하고 또 반면에 또 200일 이평 뜨는 종목들 이런 종목 쪽으로 지금 강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연속성이 있느냐 연속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 반면 자동차 부품주 중에 이제 현대 위아 이런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갖고 계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제 금융주 한번 보자고 했는데 금융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좋은데 금융주도 이제 워낙 낙폭 과대에 의한 반발매라고 봐야지 그 이상 의미를 두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석유 주식은 제가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건 기술적 반등이다. 석유 주식이 추가적으로 가기에는 새로운 모멘텀, 특히 매물이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주가는 여러분 보다시피 내수 종목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항공이나 락앤락. 대한항공 어떤 실적이 나쁜 데도 뜨고 있고 락앤락은 뭐 실적이 좋습니다만은 내수 관련 종목 쪽으로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이 보시면 언뜻 보기에는 뭐가 떴는 줄 모르는데 뜬 종목이 많다. 결론은 자세히 보시면 뭐 종목이냐면 방송에 입이 안 오르고 개인 입이 안 오르는 소위 말해서 개인들이 신용으로 갖고 있지 않는 종목들만 골랐답니다. 대표적인 게 포스코거든요. 개인들 지금 포스코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스코 종목을 뜨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우리가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포스코. 왜냐면 이제 제가 이제 삼성전자가 시면 2등 따라서 이제 쇠 아니면 조선 아니면 자동차다. 이제 자동차가 일단 가다가 조금 쉬어가는 그런 국면입니다. 현대차나
기아차가 조금 쉬어가는 국면에 따라서 거기에 지금 이제 들고 나오는 게 포스코 바닥에서 나오는 게 이제 쇠 관련 주식, 철 관련 주식이고, 그다음에 전기 부품 관련 주식들이 계속 뜨고 있는데, 이런 주식들이 삼성전자가 쉬면 이제 주가 뜬다. 오늘 이제 가장 특이한 거는 삼성전자가 약세를 보이는데도 장이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패러다임이 조금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그럼 결론은 뭐냐면 삼성에 관련된 주가들, 특히 삼성의 부품 중 뭐 이런 걸 많이 사러 가는데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관련 주식들을 삼성 부품주는 일단 삼성이 뭐 호재는 다 나오기 때문에 조금 제외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그 대신 이제 악재가 있으면서 낙폭 과대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런 종목 쪽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종목이 이제 굉장히 상승의 탄력이 좋고 한데, 코스닥 종목을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볼 때 코스닥 종목은 이번에 고점에 워낙 낙폭 과대에 의한 반발 매다, 100 빠지고 1칩도 안 뜨는 그런 매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연속성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런 묻는 분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하락폭이 38% 반등 후에 주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코스닥 종목이 뜨는 종목도 많지만 빠지는 종목도 그에 비해 많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코스피 100 종목 중에 지금 금융주 쪽으로 이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주인데 금융주도 연속성은 없다. 대형주 중에는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포스코가 당연히 돋보이는데, 여러분들 누차 말씀을 드렸고요. 하락주를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들 그 사이 기관들이 샀다 팔고 방송에서 많이 입에 올랐던 종목들이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대처하기가 힘들긴데, 지금은 뭐냐, 여러분 생각보다 대형주도 순환매입니다. 순환매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갖고 계시는 손절매 라인보다는 일단 갖고 계셨다가 여러분 때가 되면 한번 먹고 나오는 그런 해야 되고, 지금은요 잡주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옵션 ELW, ELS 그리고 그런 종목들을 절대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량주에 손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일단을 조금 먹고 일단 나왔어요. 한 5천억 정도 정리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개인들이 어제 제가 이제 선물을 어제 오늘 제가 반등한다 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개인들이 이제 선물을 5천억 매도하길래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인들이 좀 당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단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오늘 지수는 뭐 10 플러스 10포인트 전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께서 하지 마시고, 일단 어제 저점에 샀는 거는 한 반 정도는 현금화 1% 2% 수익이라도 챙기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장은 일단 추가적으로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반등의 폭 자체는 저는 1990까지 반등할 걸로 예상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송촌돔 증시타파는 매일 아침 굿모닝 대박 예감 2부에서도 이어지니까요. 아침 전략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보람이었습니다. 네, 2시 32분 현재 외국인들의 순매도 규모가 2천억 원에 달하는 시점입니다. 계속해서 5% 종가 공략주 코너 이어가 보겠는데요. 주간 단위 5% 이상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오늘은 아이러브스탁 전진우 팀장님으로부터 듣기로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은 어렵지만 종목을 잘 보면 또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죠. 오늘 준비한 공략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코인텔 소개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정치 관련 테마로도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코인텍은 생활 폐기물이나 건설 그리고 폐유 같은 감염성 폐기물 처리 업체예요. 근데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의 코인텍 지분 한 11% 정도 이제 갖고 있다 보니까 정몽준 테마주로 현대통신이나 한국내와 이렇게 같이 움직임을 좀 줘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히려 이제 테마주에 엮이면서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적정 주가를 좀 훼손하는 건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테마주나 안철수 테마주처럼 이렇게 크게 급등을 했던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바라보는 제 관점은 그러니까 이런 테마주에 엮임으로써 평소에 이제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했던 종목들이 시장에 관심을 좀 받고 이후에 이제 제 가격을 찾아가는 모습을 이제 종종 보는데 예를 들면 이제 최근에 신공항 테마주 같은 것들, 영철강 같은 종목들이겠죠. 근데 장중에 움직임은 동방성기나 뭐 영진인프라 이런 종목들처럼 같이 움직임은 줘도 종목 자체는 또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인텍 역시 이렇게 시장에 관심을 갖지 못했던 그런 폐기물 업체여서 대선 테마주를 통해서 시장에 관심을 다시 받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업의 실적이나 이제 업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 정부 정책상 폐기물 에너지에 대한 활용,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위치한 울산시의 핵심 과제로서 폐기물 자원순환이나 폐기물 에너지 사업에 대한 그 정책적 관심이 좀 이루어지면서 2011년도 매출액 자체가 또한 16% 정도 증가를 했었고요. 그리고 원가율 자체도 좀 개선이 되면서 영업이익률 자체가 한 85%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회사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자체가 증가를 하면 적정 주가를 산출할 수 있는 그 산술적 값들이 다 변하죠. 그래서 테마주로 엮이기 전인, 예를 들어 좀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 테마주로 엮이기 전인 2011년도 상반기 때 어떠한 2,000원대를 이 회사의 적정 주가로 보면 현재 구간에서의 적정 주가는 한 3,500원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가격이 이 회사의 적정 주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3,700원대가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굉장히 무겁고 하단으로는 또 이 구간 안에서 한 2,900원대에서 항상 또 단기 반등을 줬던 구간이니까 단기 목표가로는 3,450원 정도를 정하시고, 그리고 손절가로는 2,850원 정도를 정하시면 이 구간 안에서의 어떤 충분한 수익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움직이다가 약간 더 박스권이 지금 내려와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코엔텍 오늘 종가 정도의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매수가가요? 네, 현재 지금 제가 이제 장을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방중에 고른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매하는 포지션 자체가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예, 3,000원 부근인데 오늘 종가 정도의 코엔텍 매수 단기 목표가는 3,350원이라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공략주 코엔텍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시 36분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1967, 외국인은 2,000억 넘게는 아직은 안 팔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감 전략과 포트폴리오 짜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하나대투증권 청담금융센터에 계시는 류원희 대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일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오늘 올라오고는 있는데 바닥이 확실히 잡힌 게 맞는지 아직은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는 의견 하나 하고 네. 그래도 이제 추가적으로 급락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이제 주도주를 슬슬 분할해서 사보자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워낙에 이제 2,000선을 돌파하기가 가장 지금 최대 관건인데요. 2,000선 문턱에서 계속적으로 좀 미끄러지는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예 더 미끄러지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밴드를 형성한 이 구간에서 지금은 이제 바닥권이라는 생각이 저는 바닥권이라는 생각에 대해서 많이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네. 일단 이 바닥권이라고 하는 이 부근에서 1950선에서 얼마나 이 지지를 잘 해주느냐가 이제 요즘에는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요번 주는 이슈들이 많은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옵션 이제 만기가 이번 주 목요일 10일 날로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작년 말부터 계속적으로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언제나 나오냐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만기주 근처마다 논쟁이 되고는 있었는데요. 네. 일단은 베이시스는 뭐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은 많이 꺾여 있는 상황이고 어제 3,500억 정도 이제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나온 상황이고요. 이제 어느 정도 매도 물량을 좀 우려해 볼 만한 분위기는 형성은 되고 있지만 만기나 종가에 한 번의 매물 폭탄이 나올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런가요? 왜 그러냐면은 옵션 만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컨센서스나 모멘텀 이외에 옵션 가격에 대해서 많이 좌우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기 위해서는 일단은 최근에 이제 매수가 지속적으로 대량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느냐에 대한 그런 게 조금 중요한 그런 키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일단 추세적으로 그 베이시스가 계속적으로 꺾여나가는 분위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야지만 그런 지속성에 의해서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려하는 거는 만기날 한꺼번에 나온다기보다는 일단은 이런 분위기가 꺾이는 국면 아니면은 지수가 급등하는 선물보다 지수가 조금 더 상승 그런 아웃펌펌하는 그런 구간에서 지금까지 잠겨온 물량에 대한 그런 조금씩 출회되는 장중에 조금씩 출회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저는 조금 더 이제 기우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옵션 만기날 일시적인 충격이 한꺼번에 나오진 않겠지만 그 전후로 해서 시장이 좀 흔들리는 게 오히려 더 걱정된다는. 네, 그래서
매물 폭탄보다는 네. 만기주에는 전통적으로 좀 변동폭이 좀 많이 확대되는 그런 움직임을 많이 보여오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우려감을 나타낼 수 있고, 그다음에 옵션의 가격 동안 이제 널뛰기를 많이 하는 모습을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대비를 하시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거의 뭐 어떤 바닥은 잡은 것 같은데 변동성은 약간 커지는 건 맞는 것 같다. 옵션 만기주에 와서.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일단 외국인들이 지금 2,000원 넘게 파니까 5일 연속 팔면서 1조를 넘게 팔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그 2000선 구간에서는 밴드 상단이라고 이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낙폭 가대주 위주로 접근을 했지만, 일단 밴드 하단이라고 생각이 되는 1950선에서는 일단 주도주 위주로 달라붙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밴드 하단이라고 판단을 하고는 있지만 악재에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그 아래로 한 단계 더 레벨 다운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낙폭 과대주로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 관심 소외주로 바닥에서 잡아 나가겠다라는 전략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두고 있고 그런 전략, 수급이 탄탄한 전략, 그런 종목 위주로 접근을 하는 것이 보다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IT나 차 업종이 그래도 전통적으로 주도주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아몰레드 같은 디스플레이 업종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닥 어느 정도 잡혔다. 변동성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주도주 쪽으로만 보자. IT나 차 관련해서 오늘 종목을 얘기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오늘 네. 첫 포트폴리오 짜는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들로 신규 편입을 예상하시는지요? 네, 조금 전에 팁을 드렸듯이 네. 그런 IT보다는 일단 아몰레드 관련주로 이제 제가 좀 집중을 했고요. 종목 세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모직, AP시스템, 만도 세 가지를 갖고 왔는데요. 사실 세 종목을 전부 다 포트폴리오에 오늘 처음인데 한꺼번에 다 사겠다. 일단 추천 종목 세 개 다 편입을 하는 걸로 저는 추천을 하고 있고요. 예. 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씩 체크를 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부터 설명 들어볼까요? 네, 제일모직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생각이 드시는 게 그 의류 부분일 겁니다. 이름이 좀 그래가지고. 네. 예. 근데 생각보다 의외로 전자재료 부분에 강점이 있는 회사이고요. 특히나 아몰랜드 쪽으로 소재를 공급하는 업체 쪽으로도 수익성을 절반 정도 가져가고 있는 준 IT 업체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그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가이던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 부분으로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10만 원 오네요. 네. 예. 일단은 이평선이 모여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은 저항선과 지지선으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구간이 10만 원 라인입니다. 일단은 지난달에 쌍바닥을 확인을 했고요. 이평을 차례로 통과하면서 오늘 강하게 10만 원 선을 뚫고 올라가 주려는 그런 시도.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조금 더 상승 탄력을 이어나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저는 키포인트로 잡았고요. 최근에 거래량도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수급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가는 오늘 종가로 따라 붙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2만 원 선, 최근 레벨 상승 그 밴드 상단으로 판단되고 있는 그 11만 원 선을 조금 더 돌파해서 나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11만 원 돌파, 12만 원까지. 나머지 두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에요? 네, 두 번째 종목은 AP시스템이라는 동일하게 아몰레드 관련주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는 3, 4% 정도 상승폭을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오후 점심 이후부터 지금 엄청난 장대 양봉을 보여주면서 상한선 근처까지도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이 살짝 쉬었기 때문에 조금 고개를 들어 올리고 있는 애들 위주로 수급이 조금 모아지고 있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지난주에도 언급하셨는데 엄청 네. 올랐네요. 예. 근데 포트를 오늘 새로 짜서 좀 아쉽습니다. 네. 네, 일단은 가격 부분은 오늘 너무 급등을 해줘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종가는 두고 보고요. 13,000원 초반대에서 좀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그런 전략도 일단은 부담감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목표가 16,000원 제시하겠습니다.
예, 13,000원대 초반이면은 3, 4월 달에 약간 좀 주춤주춤했던 요 13,700원, 500원 그 정도 라인인가 정확히 어느 정도 선? 오늘 사실 급등해서 감이 좀 안 오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수급이 많이 이제 모여서 급등을 해 주었는데요. 네. 13,000원 같은 경우에는 올 초에 그 지지를 받았던 그런 지지 라인 밴드 하단 구간이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 급등을 한 게 이평을 차례로 2번을 초과하게 됐는데 네네. 일단은 급등을 하게 되면은 직전에 물렸던 그런 물량들이 조금씩 이익 실현을 하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평 구간으로 조금 더 밀리는 모습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 타이밍으로 적절하다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얼마인가요? 지금 121선은 한 13,300원 정도 되는 것 네. 같은데요. 121선과 61선 중간 부분인 13,000원 초반, 100원, 200원 사이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13,100원대. 마지막 한 종목은 자동차 관련주겠네요. 자동차 관련주입니다. 만도라는 부품 업체인데요. 최근에 이제 현대차에 집중되어 있던 매출 물량이 좀 더 다변화되면서 앞으로 수익성에 대한 안정도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표가, 오늘 종가로 매수 추천드리고요. 목표가 19만 3천원 선, 그 이평을 뚫고 올라가서 직전 저항 라인인 19만 선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주는 아주 규칙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만도까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류현희 대리님 포트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된 것 같은데요. 첫 완성된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네, 하나대투증권 청담금융센터에 계시는 류현희 대리님의 첫 포트폴리오 완성본입니다. 제일모직과 AP시스템, 아몰레드 관련 종목 두 종목 넣어주셨고 만도라는 자동차 부품 종목 모두 다 20% 비중으로 실어주셨습니다. 가격이 중요합니다. 오늘 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제일모직은 오늘 10만 원 회복 시도하는 날인데 일단 따라붙어서 종가 매수에 목표가 12만 원 불러주셨고요. AP시스템은 오늘 잘하면 두 자릿수 이상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한 13,100원, 150원 정도 아주 초반대 눌림목 기다렸다가 사서 16,000원까지 보자고 전략을 펴주셨습니다. 끝으로 만도도 오늘 좀 오르고 있긴 하지만 오늘 종가 정도 사도 괜찮겠다라고 했고요. 목표가는 다시 한번 높여진 고점에 19만 3천원까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주 시간 포트폴리오 점검까지 받겠습니다. 다음 주에 얼마나 더 수익이 불어있을지 기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류현희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1964.94입니다. 기관이 소폭 사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막판까지 계속해서 물량을 내놓습니다. 저는 잠시 후 반등폭이 얼마일지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